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전임 총리는 해법을 찾겠다며 범정부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김부겸 총리는 차기 정부로 과제를 넘겼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쓰레기와 일회용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탐방객이 몰리는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무등산의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쏟아지자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해법을 찾겠다며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범정부 협의체까지 구성을 했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대상 지역을 결정하지 못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광주 전남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자 정세균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까지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 해법 찾기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총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아마 대선 후보자들이 또 함께 의지를 모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역 간 합의가 전제돼야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빛 내륙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 문제도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대선 후보자들한테 또 도장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좀 확실히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AI 창업 캠프에서는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음 달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책상 칸막이가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책상 칸막이가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또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경우 응시자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고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탐방객이 몰리는 단풍철을 맞아 광주시가 국립공원 무등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원하는 탐방객은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풍철에는 전국에서 탐방객이 찾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인데요. 오늘은 어제와 날이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차는 8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긴 하겠지만 대체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요즘 대기도 깨끗해서 서늘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는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전날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까 봐 외식을 하는 대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이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특별기획,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쓰레기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재활용 선별장. 시민들이 내다버린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배로 늘었습니다. 집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문해서 시켜 먹다 보니까 그 일회용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플라스틱 종류들이 너무 많이 있고,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생활 폐기물이 약 10%,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량은 약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 쓰레기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더 증가한 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회용기를 쓰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이 같은 흐름과 비슷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 약 8만 건과 SNS 300건을 분석했더니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규제, 커피 전문점, 텀블러 등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던 상황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거리두기, 아이스팩, 배달 등 이전의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고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이 폭증한 상황에 대한 키워드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SNS에서 쓰인 용어들을 감성 분석해보니 긍정어와 부정어가 쓰인 빈도가 코로나19 전이나 후나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사용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방역이 우선 과제인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하지만 그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다회용기를 충분히 소독하고 세척해서 사용하면은 오히려 일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쓰레기 규제 정책과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나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세안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소 이동수 소장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후에 쓰레기 팬데믹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생활 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코로나19 전후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전후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를 비교해 봤을 때 플라스틱, 환경, 용기, 폐플라스틱 등의 단어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그 빈도가 급상승한 이유는 소비 패턴이 변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거리 등으로 일명 집콕족, 집합족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택배와 온라인 음식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때 사용되는 포장재가 재활용 쓰레기 배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쓰레기 폐기물 분석 결과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생활 폐기물이 약 10% 정도 증가했고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량도 24.5% 증가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SNS상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바라볼 수 있었나요?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배달 포장이 증가했다는 것을 SNS상에서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언급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는 법 등이 한때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재활용이 되는 아이스팩이라든지 또는 썩는데 450년 정도 걸리는 마스크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SNS상에서 생활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생활 폐기물 뉴스 기사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를 봤더니 긍정어가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감성 분석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에 뉴스 기사에서 생활 폐기물에 대한 부정어가 먼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카페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다양한 정책 캠페인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개인 위생이 중시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아마도 세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보단 일회용품이 더 유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관한 해결책들을 내놓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 탄소, 전기차, 온실가스 등의 새로운 단어들이 출현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으로 탄소 중립이나 그린 뉴딜 선언 등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당국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 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기업들도 착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점을 둔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개개인의 생활 환경 실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와 생활 폐기물을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라남도 등 피감 기관에는 각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래 맡은 업무를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 요구에 대응해야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도 감염병 관리과. 20명이 채 안 되는 인력이 백신 접종과 역학조사 등 도내 코로나19 대응 전반을 관리하다 보니 효율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 부서에만 100여 건. 석 달 동안 직원 1명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무가 280시간을 넘어설 만큼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4시에 퇴근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한계치기 때문에 그냥 기존 업무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국정감사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법은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전남도가 요구받은 1000여 건의 자료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고유 사무일 만큼 잘못된 관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1000건이 넘는 요구 자료에 비해 실제 국감이 진행되는 시간은 1시간 남짓. 사용되는 자료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자료 요구함에 따라서 행정력이 계속 낭비가 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남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5일 도청 앞에서 행정안전위를 상대로 개선책을 요구하는 손피켓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60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목포 금동의 한 주택가에서 63살 A씨가 자신의 집 창고를 철거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벽체에 깔렸다 구조됐지만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지붕 위에서 철근을 자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주식회사 한양이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빛고울 SPC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한양은 SPC가 롯데건설과 아파트 신축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자 자신들에게 시공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저 선박 사고가 지난 2016년 543건에서 지난해에는 923건으로 70% 증가했고 5년 동안 사망자 20명을 포함해 25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상 레저를 위한 소형 선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 추적을 지원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침수되거나 분실되면 위치 추적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경의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9월과 10월에 나타난 이산 고온 현상이 김 양식장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맛과 향의 일품인 곱창김 양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김 생산의 주산지인 만호해역입니다. 지난 9월 초 설치된 김발을 들춰봤더니 김이 거의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 해 생산되는 김 가운데 가장 맛있다는 곱창김 씨앗이 전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곱창김의 생산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바다 수온이 20도대를 유지하는 김 양식 초기에만 맛볼 수 있는 고급 김입니다. 올해는 곱창김을 되게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씨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 김씨가 나기가 너무 더워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처럼 곱창김 양식이 부진한 것은 9월과 10월 2달 동안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호 해역의 경우 바닷물의 온도가 지난해보다 2.6도가량 높은 24도 이상 정체되면서 곱창김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채묘가 지금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정확한 걸 지금 해봐야 되는데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해남은 물론 진도와 신안해역 김양식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양식 어민들은 이번 주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면서 곱창 김이 다소나마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무안공항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일일 평균 여객 실적은 지난 2019년 5,5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4,700여 명으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서는 다시 5,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올해 이용객이 70%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안공항은 국내선 일일 여객 실적이 5% 수준으로 급감했고 국제선의 경우는 올해 실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걸 올해 4분기 경영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또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영 환경의 위기를 지역 밀착 경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4만 3천여 명인 담양군의 카페가 213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7개 군지역 중 가장 많은 담양군의 카페 수는 인구 200명당 1개꼴로 메타세콰이어기를 중심으로 조성된 메타프로방스, 중록원, 관방천 등 담양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담양군의 관광객은 지난해 407만여 명, 올 들어 9월까지 24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호남과 충청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정부와 여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차일피일 미룬 채 희망 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들쑥날쑥한 요즘인데요. 오늘은 어제와 날이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안팎,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기온차는 8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긴 하겠지만 대체로 쾌청한 가을날이 예상되고요. 요즘 공기도 깨끗해서
하시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죠. 대부분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고요. 목포의 낮 기온 26도,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3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한편 이제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지난 뒤로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겠고요. 일요일 광주의 최저 기온이 4도 안팎으로 전날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일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